정수 선생님의 상태 명리. 오늘은 6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제1절 체력과 비체력 노동의 표지. 체력 노동과 비체력 노동자의 특징과 표지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체력 노동자의 표지. 일반적으로 신약 제중으로 신재의 영양 차이가 큰데 종격을 형성하지 않을 경우 일주가 대개 체력 위주의 노동에 종사한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직 직종에 종사한다. 일주가 특별히 왕하고 나아가 재성이 특별히 약하다면, 즉 신과 재성의 영향이 차이가 크고 일주가 일기 전환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 또한 체력 위주의 노동에 종사자가 많다. 일주 신약의 관살이 태왕하고 다시 종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체력 위주의 종사자이다. 일주 신약의 관살 태왕하는 거, 일주가 특별히 왕하고 나아가 재성이 특별히 약하다면, 그러니까 약하다면 신과 재성의 영향 차이가 크고 일주가 일기 전환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신약 제중으로 신재의 영향 차이가 큰데 종격을 형성하지 않을 경우, 신약하고 재가 많거나 신왕하고 재약하거나, 그리고 일주 신약에 관살 태왕하거나 이러면은 다 체력 노동자래요. 비체력 노동자의 표지는 신재의 영향이 비슷하다면 비체력 노동자, 명국이 식상생재를 구성하고 있는 자, 그리고 신관의 영향이 비슷하고 비급하고 관이 비슷한 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인성이 있어 통관하는 자, 특수격곡자, 이 사람들은 비인노동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겠네요. 신재 영향이 비슷한 사람, 명국의 식상생재로 되어 있는 사람, 관인이나 신의 영향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신약하면 관도 약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신왕하면 관도 왕하고 비슷하면, 근데 그 안에 인성이 있어서 통관하는 자, 그리고 특수격국자. 1번 체력노동의 명리표지를 보겠습니다. 신왕하고 비겁이 왕하지만 전환격을 구성하지 않고 나아가 재관식상이 태약하다면 대체적으로 체력노동자다. 그러니까 신왕하고 비왕하다는 거는 인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비가 왕하다면, 신비가 왕하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체력이 왕성한 것을 표시하는데, 이런 경우는 체력이 왕성한 걸 표시한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왕신의 영향을 소모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국의 재관식상이 태약함으로 극설모로 왕신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명국의 평형작용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명주는 오직 현실 생활에서 체력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신앙으로 인한 적재된 에너지를 소모하여 평형에 다다르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인가 봐요. 실례로 남명을 보면 을미, 무인, 을묘, 갑신 이렇게 되면
인월의 을목이 모강화죠. 그리고 재도 약하고 관도 약합니다. 일주가 편향하고 재관이 약하다. 명주는 농민으로 체력 노동자이다. 그리고 남명입니다. 무자, 을묘, 을미, 무자. 묘월의 을목이 월지를 얻고 인성도 있어서 수생목 구조가 크고 그리고 재가 왕합니다. 그러면 명국의 재와 식상이 태약하다고 그랬는데 미가 해묘로 목국을 형성한 건가 봐요. 이렇게 되면 그럼 무토 양쪽에 비재죠. 비재. 일주가 왕하니 체력 노동자다. 실제 공무를 옮기는 노동자다. 그리고 여명입니다. 무자, 갑인, 갑신, 갑술. 인월에 갑목이 중중하죠. 그리고 인성도 있고 그러니 갑목이 그러니까 모강하서 비겁이 왕합니다. 인비로 왕하죠. 인성과 비겁으로. 그리고 거기에 비해 재가 있고 신금 관사를 밑에 깔고 있죠. 실제로 농촌의 보통 가정의 주부로서 일생 주요하게 농업에 의존하며 살았다. 그리고 신약하고 재나 관 및 식상이 태과하다면, 신약한데 재나 관 식상이 태과하다면 신과 극설 모성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영향의 차이가 크지만 종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일주는 체력 노동 위주로 생업한다. 일주가 태약하지만 종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황은 대개 재관이나 혹은 식상이 왕한 것인데, 특히 일주가 종하지 않는다면 오직 체력으로 재관 식상에 대항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체력 노동자라고 한다. 보면 남명을 볼까요? 을축년 병자월 개미일 정사시 자월의 개수입니다. 근황이죠. 튼튼하게. 근데 화가 여기 식신 있고 개수의 병화 재가 있고 그리고 정제가 밑에도 있고 그리고 정평관이 여기 밑에 두 개나 있고 그러니까 있고 여기도 재가 있네요. 재생관 식상이 약하고 전체적으로 다 있죠. 일주는 약한데 재관이 왕해요. 신과 재관의 평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인성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인성이 있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인성운이 되면 자기의 힘이 생기니까 재관을 다룰 수 있지만 재관을 못 다루는 거죠. 명국 중 인성이 없어 오직 비겁에 의지하여 관사를 감당하여야 하니 필연적으로 체력 소모로 재관이 조성하는 압력을 해소해야 한다. 실제 명주는 농촌에서 종자를 뿌려주며 사는 농부이다. 만일 인성에 화해가 있다면 그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여명 신례 5번째 무신년 신유월 갑신 을해. 여기 보면 관이 왕하네요. 토생금으로 이렇게 관이 왕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겁하고 인성은 힘이 약하죠. 일주 약에 관살이 과황하니 일생 체력으로 관살에 한거하며 산다. 비체력 노동의 명리표지 명국의 특수 격국을 구성한다면 대개 비체력 노동자인데 예를 들어 일주가 일기 전환격이나 양기 전환격 그리고 종관살 종식상 등의 격국은 모두 비체력 노동자이다. 보통 격국 중 일반적으로 신과 재관 혹은 식상의 영양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 명주는 비교적 비체력 노동 위주의 생업을 한다. 실례로 보면 남명의 경우 정해, 갑진, 계유, 병진이 있습니다. 진월에 개수가 투관되어 있네요. 그리고 간목과 병화가 많습니다. 이러면은 간목, 상관이죠. 상관격. 상관생재로 재 그리고 자신의 근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해수가 연지에 있고 여기에도 진도 있으면서 관이죠. 편관. 인성을 밑에다 깔고 있고 이럴 경우 일주가 비체력 노동자로 어느 시의 정부 관원이다. 그리고 여명의 경우 신묘, 경인, 정축, 경자 입니다. 인월의 정화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월의 정화가 관왕하네요. 아니지. 제왕하다. 제왕. 경금, 신금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편관, 식신이 약한 식신이 있고 인성을 깔고 있고 여기 보면 인성을 깔고 있죠. 본인의 힘은 약하나 부모의 힘으로 인성이 있네요. 인왕하고 일주 편약에 재관의 영향 역시 태왕하지 않아 차이가 크지 않다. 본명은 1번의 처로서 중학교 교사이다. 세 번째의 남명 을미년 무진 정사 병홍 진월의 정화가 정화일주죠. 정화일주 화왕하고 이렇게 비왕해요. 그리고 식상이 이만큼 있습니다. 비식구조네요. 비식구조. 양기 성상격 두 가지 기운밖에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511번 확인해 볼게요. 양기 성상격은 사주의 구성이 두 개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걸 말한대요. 그래서 일과 식상의 크기가 크지 않아 비체력 노동자로 공사 원무과의 문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문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남명 갑술, 경호, 정묘, 경술 5월에 정화가 뭐가 많죠? 재가 하나, 둘, 경경이 양쪽에 끼고 그리고 인성도 밑에다가 깔고 그리고 상관이 있고 여기 인성도 딱 균등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비겁 2개, 상관 2개, 인성 2개, 재해 2개. 관만 없네요. 관만.
일주 편왕에 여기 보면은 일주 편왕이라는 게 옷을 합해갖고 화국을 이루고 인성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가 다 일주 거예요. 일주 거. 일주 편왕, 식왕, 식상하고 재성이 1대1 대응이죠. 그리고 인성도 1대1 대응이에요. 일주는 체력 노동자가 아니다. 실제 남방의 조그만한 군의 군수이며 지금은 퇴직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균형을 갖춘 사주는 육체적인 노동자는 아니랍니다. 제2절 관기의 형기. 명주의 관기에 대한 형기를 보는 법은 주요하게 명국의 조합에 근거하여 살피면 된다. 명국 중 관기가 있다는 형기는 세운에서 만나 인발하여야만 체현되어 나오는데 관기의 형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세운의 조합이 좋다 하여도 관기를 얻기가 어렵다. 이것은 짧게 잠깐 핀 꽃으로 임시적인 것이기에 관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세운인의 조합이 좋다고 해서 관기를 얻기는 어렵죠. 원국이 좋아야 됩니다. 원국이. 관기의 표지는 여러 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여기선 후학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관기 정보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니 이 방법을 숙지하면 명국의 관기 표지에 대한 유무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관기의 표지는 주요하게 관살성으로 그 정의를 보는 것이다. 즉 명국의 관기의 표지의 유무는 주요하게 이 두 개의 십신을 보고 파악하니 독자들은 이 원칙을 파악하여 이해한다면 명국의 관기 표지에 대한 유무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관위가 있는 표지, 관이라는 거는 관의 위상 뭐 이런 것 아닐까요? 관이는 벼슬의 직위래요. 관이 벼슬의 직위. 관이 용병인데 관이 용신인데 왕하거나 혹은 생을 얻었다면 관이가 있는 거래요. 그리고 상관이 용신인데 상관 상진해야 한다면 인성으로 극받았다는 얘기죠. 한다면 관이가 있다. 관이 기신인데 약하거나 죄를 당한다면 관이가 있다. 관이 기신인데 왕하지만 인성의 전화가 있다면 일간을 극하지 않으면 인성의 전화가 있어 일간을 극하지 않으면 관이가 있다. 관이 기신인데 왕하지만 재화를 당한다면 관이가 있다. 관이 기신인데 명국 중 불연하다면 관이가 있다. 관이 용신인데 왕하면 혹은 생을 얻는다면 관이가 있대요. 상관이 용신인데 상진당했다면 인성으로 재화를 받은 거죠. 나머지는 기신인 경우인데 힘을 잃은 경우, 없는 경우 인성으로 추적해봐야 살인상생이나 관인상생이 된 경우 이거를 관이가 있다고 한답니다. 관이가 없는 경우 관이 용신인데 약하거나 혹은 죄를 당했다면 관이가 없대요. 관이 용신으로 왕하지만 죄를 당했다면 관이 있으나 오래가지 못한다. 관이 용신으로
용신으로 왕하지만 재를 당하면 관이 있거나 오래가지 못한다. 관이 기신으로 왕한데 재함이 없고 인성이 전화마저 없다면 관이가 없다. 관이 용신으로 명국 중 불연하였다면 관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관기의 현기는 아주 많으나 일반적으로 말하여 관기가 통한다면 바로 관기의 상을 갖추었다 볼 수 없다. 명국에서 관인성의 희기가 불론하고 단지 관살이 인성을 생하는 구조, 인성이 일주를 생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면 모두 관기의 표지이니 당관이 아니라 하여도 역시 명망이 있고 그 명성은 바로 일종의 기기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국에서 관인성의 희기를 불론하고 단지 관살이 인성을 생하는 구조이고 인성이 일주를 생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면 모두 관기 표지이되 당관이 아니라 하여도 역시 명망이 있고 그 명성은 바로 일종의 귀기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관기의 현기는 아주 많으나 일반적으로 말하여 관기가 통신한다면 바로 관기의 상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여명으로 의류, 임신, 을해, 의류, 목광하네. 신월에 을목이 있는데 해수도 있고 임신회 이렇게가 인성이죠. 을목인성이 관항한, 여기 보면 이것도 관항한 겁니다. 관태왕이네. 그러나 여기 이게 관태왕이 해수와 임수 덕분에 관인상생으로 구조네요. 명준 어느시 정보 호텔의 구경 호텔이에요. 총 지배인이래요. 본조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왕하여 기하였다. 인성을 취하여 화살 생신하여 용신을 삼는다. 본조의 관살은 투관되지 못하였지만 모두 지지에 있고 관살은 인성을 생할 수 있으며 인성 역시 일주를 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전형적인 관기 통신으로 이므로 일주는 당관 장권한다. 이렇게 보면은 514번입니다. 514번 관기 통신. 관성의 기운이 일감과 통하는 걸 꼭 관기 통신이라 하고 당관 장관은 현재 관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대요. 지금도 호텔 총지배인인가 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관살이 인생을 생할 수 있고 인성이 일주를 생할 수 있다는 것이어야 한대요. 생할 수 있다의 글귀는 바로 상생의 노선과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명국 중 관인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하여 반드시 관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관인이 모두 갖추어 있다 하여도 만일 생극 노선이 없다면 일주는 바로 관기가 없다고 추론하기 때문이다. 보면 남명, 기축, 계유, 정사, 경자, 6월의 정화가 보면은 관이 여기 비겁이 있고 여기 보면 계자가 저기 뭐야 관이죠. 그리고 유축 경금이 있습니다. 재가 있어요. 왕하죠.
근데 문제는 인성이 없네요. 어딜 봐도 목한 점이 없네. 본조는 신약한데 관설에 재신이 있다. 그쵸? 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이렇게 있어서 식상생재 재생관살로 가니 인성으로 뚫어서 오질 못하는군요. 관살은 바로 최대 귀신이며 또한 명국의 최대 병이다. 용신을 취하는 근거는 명국 중 제일 중요한 병을 가지고 취하는 것인데 관살이 나를 신을 너무 극하는 거죠. 516법 관살극신, 관살이 일간을 극함을 말합니다. 병을 제하는 데는 세 종류가 있어요. 관을 극해서 제하는 경우, 식상으로 제하는 방법, 하나는 인성으로 통관하는 방법, 두 번째는 관살을 극제함으로써 식상으로, 셋째는 비겁의 방신으로 항살하는 것이다. 항변하는 거죠. 관에 대항하는 거. 본전은 원국에 인성이 없는 것이 확실하니 명국 중에 제일 유력한 거는 식신으로 제살하는 것이다. 식신으로 치용한다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식신이 그나마 힘이 있죠. 그래서 관을 대응할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축은 뭐 자축합도 되고 과연 큰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국의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기하지만 식상이 있어 칠살을 제하니 이것은 칠살 유제화 위권이라 한다. 칠살 유제화 위권이래요. 앞에서 말한 관살이 기하지만 제하거나 화가 있다면 관이가 있다에 해당된다. 본 명저는 검찰원의 원장이다. 그렇대요. 금왕절에 태어난 화라서 그러나? 다음에 여명을 봅시다. 무신, 경신, 을축, 정해, 신월의 을목이네요. 예쁘겠네. 경신, 무신, 관이 왕하네요. 제 또한 생하는 게 있고 식신이 약하게 정화 하나 있네요. 그리고 해수, 다행히 인성이 있습니다. 일주는 약하고 관살은 왕하여 기하니 당연히 인성을 취하여 인화 관살하고 다시 생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명국의 조합이 좋지 않아 관성이 인성을 조격할 수 축토잖아요. 관성이 인성을 생할 수 없다. 봅시다. 축토가 신금, 관이 신금 경금 아니에요. 축토 그러면 재성이잖아. 을목의 관은 경금을 생할 수 없다. 경금으로, 식신으로 경금을 해야지. 다시 볼까요? 관성이 인성을 생할 수 없고 관성이 인성을 생할 수 없대요. 해수를 경금이 생할 수 없나요? 신금이 해수를 생할 수 없나? 편인으로 생할 수 없나? 중간에 재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나? 그러나 본명궁은 조합이 좋지 않아 관성이 인성을 생할 수 없다. 경신이 해수를 생할 수 없다.
나아가 인성은 일주를 생할 수 없다. 이주간지는 직접 생각을 할 수 없음. 정화가 해수가 을목을 생할 수 없다. 떨어져 있어서 생할 수 없다고 직접 생각을 할 수 없다. 이주간지는 즉 생각 노선이 없는 반면에 관성 귀신은 오히려 일주를 극하는 노선이 있다.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일주를 바로 극하죠. 식신이 바로 밑에 있든가 해야 되는데 시간에 있기 때문에 식신을 관을 극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 봐요. 관성에게는 두 종류의 표지가 있는데 하나의 표지는 정면 표지로 단권, 단귀, 관기, 명기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부면 표지로 빈천, 소인, 압력, 질고, 스트레스 등을 말한다. 단관이란 관성이 희용신일 경우 대다수 체현되는 정면 표지고 반면에 관성이 기신일 경우 인성의 전화가 없어 일간을 생하는 노선과 길이 없다면 관성이 나타내는 부면의 표지가 나타난다. 하지만 만일 전화가 있거나 혹은 제함이 있다면 이럴 경우 나타내는 것을 관성 전면 표지이다. 빈부의 형기 부의 표지 제가 용신인데 명국 중에서 왕하거나 혹 상생을 얻었다면 필부다. 제가 기신인데 명국 중에 약하거나 혹 재를 당하고 있다면 역시 부가 있대요. 제가 기신인데 명국 중 불연한다면 역시 부가 있다. 용신이 명국 중 유력하다면 부이다. 필자가 많은 임상에서 얻은 경험은 용신의 작용 중 하나는 바로 현실적으로 재물의 일종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 용신의 작용이 재물이래요. 그 이유는 용신은 일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일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많지만 그 많은 것 중 재라는 것은 반드시 일주가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용신을 재로 보아도 오류가 없다. 그러므로 희용신으로 간다면 희용신이 어떤 십신인가를 불론하고 일주의 재호는 반드시 아름답다. 특히 신왕사주의 용신은 더욱 그러하다. 빈곤의 표지는 제가 용신인데 명국 중에 약하거나 혹 극제를 당한다면 가난하다. 제가 용신인데 명국 중에 불연하다면 가난하다. 제가 기신인데 왕하고 극제가 없다면 가난하다. 빈과 부의 표지는 위에서 정리한 것과 같으며 이외에도 많은 항목이 있다. 신례를 들어서 난명이다. 임모, 기유, 경신, 병자. 6월에 경금이 양인격이네요. 경신으로 왕합니다. 그러면 경금의 식신이 여기 있고 관은 여기 연주에 있고 여기 보면은 병자로 있고 그러면은 시하고 연주가 완전히 극을 상하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성이 유금 위에 앉아 있고 이렇게가 본인이네요. 일주 편항에
명국중 식상 수가 관성 화에 비하여 유력하니 그쵸. 화에 비해 유력하니 마땅히 식상을 취하여 용신을 삼는다. 본조 명국에 관성과 식상이 모두 있으니 상관상진이 되지 않아 당관에는 불리하고 경상에 적합하다. 명국 중에 비록 재성이 없다 하지만 용신 식상이 유력하니 용신을 재로 봄으로 부명이라 추론한다. 이것은 위천리 선생의 천리명고에 있는 사주로 조주 사람의 명조이다. 유군의 명조인가 봐. 30세 전에 공명을 구하였으나 발전이 없자 30세 이후 사업에서 발제하여 큰 부를 이룬 명이래요. 일단은 큰 부를 이루려면 일간이 튼튼해야지 되는 게 맞나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